아이가 너무 시끄러워서 다음 역에서 내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목적지는 교토인걸요. 아직 내리려면 한참 남았다고요. 일본의 한 열차 안 역무원이 아이를 달래고 있는 외국인 부부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소통도 어려워 보이는데요. 당황스러운 표정이 가득한 푸른 눈의 두 남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들이고 저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건축 디자이너로 일하며 지속 가능한 공간을 설계하는 데 열정을 쏟고 있어요. 제 남편 리카르도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삶의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아내는 일을 하고 있죠. 저희는 둘 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가졌기에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서로의 꿈을 지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 전부터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공유했어요. 우리 아이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가며 가정을 꾸리는 게 우리의 가장 큰 꿈이었죠. 하지만 인생이란 늘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법이더라고요.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서 저는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과 가족에 대해 새로운 가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소윤이를 만난 날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이름처럼 맑고 아늑한 가족을 꾸리는 꿈을 꾸었어요. 부모님께서 저를 그렇게 키우셨으니까요. 그런데 인생이란 게 늘 계획대로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리카르도와 결혼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와 함께라면 뭐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죠. 결혼하고 나서 우린 둘 다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 서로 닮은 얼굴의 작은 아이가 우리 집을 뛰어다니는 상상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혼 후 2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더 기다리면 되겠지 하고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점점 불안해졌어요. 결국 병원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제게 들려준 진단은 제 마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어요. 아들씨는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그 말이 제 귀에 울릴 때 저는 마치 저 자신이 부서지는 기분이었어요. 리카르도가 옆에서 제 손을 잡고 있었지만 저는 눈을 감아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머릿속엔 온통 이건 다 내 잘못이야 라는 생각뿐이었죠. 리카르도는 저를 꼭 안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때 저는 세상이 끝난 기분이었어요. 며칠 동안 집안에서 울고 또 울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리카르도의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리카르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들, 우리 한번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아이가 꼭 우리와 같은 혈육일 필요는 없잖아. 입양은 어떨까? 처음에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운다고. 하지만 점점 그 말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리카르도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는 제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말을 꺼낸 거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입양을 결심했어요. 정말 긴 시간 동안 서류를 준비하고 심사를 받고 수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다 복지기관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8개월 된 여자아이가 있다고 했고 그녀의 이름은 소윤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즉시 서울로 떠났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두려움과 설렘이 가득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처음 만날 작은 아이와의 만남이니까요. 복지기관에 도착했을 때 제 손은 식은땀으로 흥건했고 리카르도도 긴장했는지 평소와 달리 말이 없더라고요. 복지사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소윤이를 데리고 나오셨을 때 저는 모든 걸 잊어버렸어요. 작고 하얀 아기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윤이는 검고 반짝이는 눈으로 우리를 응시하며 조용히 손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무언가에 맞은 것처럼 멈춰 섰어요. 안녕, 소윤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가 제게 손을 뻗는 순간 저는 그녀를 안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 가족이었던 것처럼요. 리카르도도 옆에서 소윤이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아들, 이 아이가 우리 딸이야. 그는 카메라를 꺼내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어요. 복지사를 통해 소윤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 번 더 마음이 찢어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소윤이는 태어난 직후 부모에게서 버려졌고 이후 몇 달 동안 복지시설에서 지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소윤아, 이제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널 지켜줄게. 저는 소윤을 안으면서 속으로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날 저녁 소윤이를 데리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낯선 환경에서도 울지 않고 저와 리카르도에게 조용히 안겨 있었어요. 리카르도는 짐을 정리하며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진짜 부모가 됐어, 아들. 믿기지 않아. 저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난 정말 행복해. 소윤이 처음으로 저희 집에 온 날, 저는 집안을 밝히는 햇살이 이런 느낌일까 싶었어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그녀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침대 옆에서 잠든 소윤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이 작은 아이가 제 인생의 중심이 될 거라고요. 저는 그녀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었어요. 소윤이 2살이 되고 나니까 리카르도와 저는 소윤에게 더 많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열린 마음으로 자랐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첫 가족 여행을 계획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일본이었죠. 워낙 문화적으로도 흥미롭고 소윤에게도 안전할 것 같았으니까요. 도쿄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정말 대단했어요. 거리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함에 놀랐어요. 리카르도도 카메라를 꺼내들고 연신 사진을 찍더라고요. 아들, 여기 정말 아름답다. 사람들이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는 곳은 처음이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여기선 뭐든 잘 돌아갈 것 같아. 소윤에게도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 싶다. 처음 며칠은 평화로웠어요. 우리는 소윤을 유모차에 태우고 여러 관광지를 다녔고 그녀도 처음 보는 풍경에 무척 신이 나 보였어요. 도쿄의 공원에서 우리는 소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여유를 즐겼어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됐어요. 도쿄의 한 상점에 들어가려는데 직원이 다가와 손을 내저으며 유모차 출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유모차가 안 된다고요?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직원이 손짓으로만 제지하는 걸 보면서 리카르도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그냥 다른 곳으로 가자. 그때까진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불편함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유모차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제한적이었어요. 상점뿐 아니라 음식점에서도 유모차를 두고 오라고 하거나 입장이 안 된다고 해서 식사 장소를 바꿔야 했죠. 그럴 때마다 소유는 낯선 곳에서 기다리느라 칭얼거리곤 했어요. 리카르도, 여기선 우리 같은 가족 여행자를 별로 반기지 않는 것 같아. 아이를 키우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닌데 말이야. 제가 투덜거리자 리카르도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문화 차이겠지. 일본은 어쩌면 아이를 공공장소에 데리고 오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문화일지도 몰라. 그의 말이 이해는 됐지만 마음속 불편함은 쉽게 가시질 않았어요. 상황은 신칸센을 타고 교토로 가던 날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열차에 오르기 전부터 소유는 조금 짜증이 나 있었어요. 낮잠 시간을 놓쳤기 때문인지 그녀는 점점 칭얼거리더니
열차가 출발한 지 30분 만에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급히 분유를 준비해서 먹이려 했지만 소유는 이미 너무 화가 나 있었어요. 리카르도와 저는 번갈아가며 안아도 보고 장난감을 보여줘도 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변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승객들이 잠깐씩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시선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한숨을 쉬기도 하고 고개를 돌려가며 우리를 째려봤어요. 리카르도가 속삭였어요. 아델, 여기 이상해. 왜 이렇게 사람들 반응이 심하지? 우리 아이가 울 수 있는 거잖아. 저도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소윤이 먼저였어요. 우선 소윤을 달래보자. 그런데 열차 승무원이 다가와 저희에게 말을 걸었어요. 다음 역에서 내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뭐라고요? 왜요? 소윤이가 이제 곧 울음을 멈출 거예요. 우린 목적지가 교토인데요. 하지만 승무원은 단호했어요. 다른 승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음 역에서 내려주십시오. 리카르도가 차분히 설득해보려고 했지만 승무원은 끝까지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결국 저희는 예정에도 없던 역에서 내려야 했어요. 소유는 한참을 울다가 지쳐 잠들었지만 저와 리카르도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역 구석에 앉아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리카르도,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왜 아이가 우는 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거야? 제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델,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야. 아마 일본 문화가 이런 걸지도 몰라.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우리한텐 소윤이만 중요하잖아.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 줄은 몰랐거든요. 아이가 우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낯설었어요. 그날 우리는 열차를 다시 탈 엄두도 내지 못하고 택시를 타고 교토로 향했어요. 택시 요금이 상상 이상으로 비쌌지만 그 순간엔 다른 방법이 없었죠. 교토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도쿄에서 받았던 첫인상에 좋았던 기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일본은 더 이상 우리가 기대했던 친절하고 따뜻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리카르도는 말없이 제 손을 잡고 있었지만 저는 그마저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리카르도와 조용히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이 여행을 계속해야 할까? 너무 힘들어. 소윤이한테도 우리한테도. 리카르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아델, 조금만 더 견뎌보자. 아직 한국 여행이 남아있잖아. 소윤이의 고향을 방문하는 건 포기할 수 없어.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무거움은 가시지 않았어요. 일본에서의 힘든 시간을 뒤로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일본에서의 경험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사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소윤의 고향이라는 점 하나만으로 어떻게든 한국을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리카르도도 같은 마음이었고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공항 시설은 정말 깨끗했고 공항 직원들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리카르도가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델, 느낌 좋아. 왠지 이번엔 잘 풀릴 것 같아.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소윤이의 나라잖아. 분명 따뜻한 곳일 거야. 우리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첫 번째 놀라운 경험을 했죠. 유모차를 타고 열차에 탑승하는 게 정말 편했거든요. 일본에서는 유모차를 접어야 했던 일도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없었어요. 열차 직원이 먼저 와서 짐을 놓을 공간을 알려주고 승객들 중 누군가는 유모차를 들어주기까지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어요. 서울에서의 첫날,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궁궐의 모습에 리카르도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아델, 여기 정말 멋지다. 소윤이도 나중에 이런 곳을 자주 와서 자기 뿌리를 느껴야 할 것 같아. 저도 그 말에 동의하며 소윤을 안고 궁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윤이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배가 고픈 것 같아 급히 분유를 준비하려는데 옆에 있던 한국인 여성분이 다가와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영어로 말해주셨는데 그 따뜻한 태도에 너무 놀랐어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웃으며 답했더니 그분은 미소 지으며 손짓으로 가까운 의자 위치를 알려줬어요. 여기 앉으셔서 편하게 돌보세요. 작은 일이었지만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일본에서의 차가운 경험이 머릿속에서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우리는 버스를 타고 인사동으로 향했어요. 유모차를 타고 버스에 올라탔는데 처음에는 조금 불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남자분이 유모차를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감사 인사를 건네자 그는 손을 내저으며 괜찮아요. 아이가 귀엽네요 라고 말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한국 사람들은 낯선 사람과 대화를 잘 안 한다고 했는데 그건 틀린 정보였나 봐요. 그날은 정말 기분 좋은 날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소윤이 버스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을 때였어요. 도쿄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땐 승객들의 차가운 시선이 정말 무서웠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어요. 버스 기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한국어였지만 제가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뭔가 따뜻하게 변했어요. 리카르도가 옆에서 핸드폰으로 번역기를 사용하더니 웃으며 제게 말했어요. 기사님이 승객들에게 이렇게 말했대. 우리 모두 아이였던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울어서 불편할 수 있지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이 가족이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주변 승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고 소윤을 안아달래는 제 손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날 버스에서 내려 숙소로 걸어가며 리카르도에게 말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 소윤이 이곳에서 태어난 게 정말 자랑스러워. 리카르도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맞아.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도 배워야 할 것 같아. 서울에서의 며칠 동안 우리는 한국이 얼마나 아이를 환영하는 환경인지 알게 되었어요. 특히 유모차를 끌고 상점이나 음식점에 들어갈 때도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상점에는 유모차를 두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가게 직원들이 먼저 도와주곤 했어요. 리카르도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아델 같은 아시아인데도 일본과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어. 한국은 정말 가족 여행자에게 완벽한 곳이야.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남산타워를 방문했어요. 전망대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보며 리카르도가 말했어요. 소윤이, 이 도시가 내가 태어난 나라야. 엄마랑 아빠가 널 위해 이곳에 왔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소윤의 작은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여기서 태어난 게 얼마나 특별한지 나중에 꼭 알게 될 거야. 서울에서의 따뜻한 기억을 가득 안고 우리는 소윤의 출생지인 전주로 향했어요. 서울에서도 전주가 많이 멀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만큼 소윤의 뿌리를 찾아가는 길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여정으로 느껴졌어요. 이동 수단을 고민하다가 리카르도가 아델 프리미엄 버스를 한번 타보자. 한국에서는 버스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어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프리미엄 버스가 궁금하기도 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버스에 오르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좌석은 넓고 푹신했고 커튼으로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었어요. 작은 모니터에서 영화를 볼 수도 있었고 초고속 와이파이도 잘 터졌어요. 리카르도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비행기 비즈니스석보다 나은걸. 우리 소윤이도 여기서 편히 갈 수 있겠어. 저도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죠. 하지만 여행이 항상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버스가 출발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소윤이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조금 칭얼대는 정도였는데 점점 목청을 높이며 울더라고요. 낮잠 시간이 늦어진 탓인지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저는 급히 분유를 준비하고 리카르도는 소윤을 안아서 달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소윤은 쉽게 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제 마음도 초조해지더라고요. 주변 승객들이 힐끔힐끔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한숨을 쉬는 소리도 들렸고요. 일본에서 겪었던 신칸센 열차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불안감이 커졌어요. 혹시 이 버스에서도 우리에게 내리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리카르도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저도 소윤을 달래며 계속 괜찮아, 소윤아. 조금만 참아줘라고 속삭였어요. 잠시 후 휴게소에 정차한 때에 한 중년 여성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소윤을 안아봐도 되냐고 물었고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소윤을 부드럽게 안아 흔들어주며 뭔가를 속삭였어요. 그러자 소윤은 점점 울음을 멈추더니 잠들었어요. 그 장면을 보며 저는 감격했고 리카르도도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아델, 여기 사람들은 정말 특별해. 한국에 오길 잘했어. 전주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예상보다 훨씬 정겨웠어요. 오래된 건물들과 고풍스러운 한옥마을이 어우러져 있었고 전주의 따뜻한 분위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소윤은 버스에서 내려 바람을 맞으며 기분이 좋아졌는지 밝게 웃었어요. 소윤아, 여기가 내가 태어난 곳이야. 참 아름답지? 저는 소윤을 안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소윤이 태어났던 복지회였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소윤의 서류를 작성했던 직원분을 만날 수 있었어요. 다행히 그분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고 소윤이 잘 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셨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밝고 건강해 보이다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소윤의 출생지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거든요. 혹시 근처에 꼭 가봐야 할 곳이 있을까요? 제가 물었더니 직원분은 전주의 한옥마을을 추천해 주셨어요. 아기가 한옥에서 사진을 찍으면 참 예쁠 겁니다. 그리고 전주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한옥마을로 향했어요. 한옥마을에 도착하니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고즈넉한 골목길과 전통 가옥들이 어우러져 정말 아름다웠죠. 리카르도는 카메라를 꺼내들고 이건 놓칠 수 없어 라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저는 소윤을 한복으로 갈아입히고 한옥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소윤은 처음엔 조금 낯설어했지만 리카르도의 장난에 금방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소리는 전주의 평화로운 분위기와 완벽히 어울렸어요. 저녁이 가까워지자 우리는 전주천 근처로 갔어요. 강가를 따라 걸으며 석양을 바라보는데 그 순간이 정말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리카르도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들, 여기서 소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우리가 그녀를 위해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리카르도. 소윤이 자라면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내가 얼마나 특별한 곳에서 태어났는지 알려주고 싶어. 전주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소윤이 태어난 곳의 풍경을 천천히 둘러보며 이곳에서의 기억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리카르도와 저는 함께 소윤의 사진을 정리하며 조용히 얘기를 나눴어요. 아델, 여기 와보니 더 확신이 들어. 소윤의 뿌리를 찾아가는 길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었어. 그의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맞아, 리카르도. 그리고 우리가 이 여행을 했다는 게 소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될 거야. 전주는 단순히 소윤의 태어난 곳을 넘어 우리 가족이 새로운 다짐을 하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소윤의 뿌리를 기억하며 그녀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굳혔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우리는 함께 소윤의 사진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저는 리카르도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에 오기로 한 게 정말 다행이야. 이번 여행이 우리 가족에게 큰 의미가 될 것 같아. 리카르도도 같은 마음이라고 했죠. 우리는 소윤이 자라서 이 모든 걸 이해할 날이 오길 바랐어요. 이렇게 소윤의 뿌리를 찾는 여정은 끝났지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어요. 저희 가족은 소윤이 조금씩 더 자랄 때마다 한국 여행을 오기로 다짐했어요. 세계 많은 나라가 있지만 소윤의 뿌리이면서 저희 가족 모두에게 따뜻함을 선물해준 한국이란 나라가 이탈리아에 돌아온 뒤에도 잊혀지지 않았거든요. 소윤이 조금 더 크고 자신의 뿌리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전주에도 다시 한번 방문해서 온 가족 다 같이 한복을 입고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어요. 저희 부부에게 소중한 천사를 선물해주고 저희 가족을 따뜻하게 바라봐준 모든 한국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소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저희 부부도 항상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아델씨가 보내온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아동들의 국제 입양은 예전부터 많았는데요. 행복한 가정에 입양간 아이의 소식을 이렇게 직접 전해들으니 더없이 감동적이네요. 소윤이와 아델 부부 가족의 행복한 나날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